선생님, 저 한 달 내로 700점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점수는 여러분 겁니다. 토익 점수 꼭 받을 수 있는 필승 공부법 정리를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쌤입니다. 오늘은 2025년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토익 공부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토익 공부 계획을 들고 왔습니다. 제가 이메일이랑 DM으로 아니면 선생님께 질문 이런 거 통해가지고 정말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저 한 달 내로 700점 받을 수 있을까요? 선생님, 저 다음 달에 800점 받을 수 있을까요? 이걸 정말 많이 받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꼭 여러분한테 이 공부 플랜을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 공부 플랜대로 하면 맞을 수 있다. 아무래도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아직 공부를 안 해봐서 불안한 마음에, 시작을 안 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그렇게 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불안감을 잠재워줄 이번 여름 뜨겁게 보내면서 토익 점수 꼭 받을 수 있는 필승 공부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공부 플랜을. 그래서 이 필승 공부법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내가 왜 이렇게 자신있게 필승 공부법이라 하냐? 바로 챗GPT, 갓GPT한테 받아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여름방학 동안의 공부 계획을 만들어줘 쳐가지고 나온 결과를 여러분이랑 한번 이 화면으로 보면서요. GPT가 조금 놓친 우리가 추가했으면 좋겠는 내용들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같이 화면 보시죠. 저희의 여름방학 토익 공부 계획입니다. 한 1.5개월에서 2개월 정도로 잡아봤거든요. 여러분이 학기 끝나고 7월하고 8월을 보내는 시간에 맞춰서 1.5개월로 생각을 해봤는데, 자, 그래서 시험이요 7월 27일, 8월 10일, 8월 24일, 8월 31일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맞춰가지고 내가 만약에 6월 말부터 시작을 했으면은 한 8월 말 시험 정도, 8월 31일, 8월 시험이 3번 있으니까 그 정도 시험을 같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한 1.5개월, 2개월 완성이고요. 내가 완전 영어 공부를 전에 한 지가 좀 오래됐다 싶으시면 저랑 1단계 영상부터 계속 보시면 되고요. 나는 영어 공부 해봤다, 아니면 토익 뭔가 특강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있다 싶으신 분들은 2단계부터 봐보시면 됩니다. 2단계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죠. 저희 그래서 일단 그 1, 2단계 다 합해서 8주로 이제 700점 이상, 그리고 900점 고득점 이렇게 한번 나눠서 봤어요. 그래서 먼저는 기본기를 좀 다지면서 하고 파트별 핵심 유형을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 파트 리스닝 같으면은 이제 1번부터 4번까지 4파트가 있거든요. 이 4파트 핵심 유형 적응을 제가 또 다음 주에 특강으로 유튜브에서 전부 다 공개를 할 예정이니까 걔도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실전 토대를 좀 마련을 한다. 700점까지는 그런 느낌으로 보신 다음에는 이제 850 이상 고득점을 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남들은 그냥 포기하고 넘어가는 어려운 문제 유형들도 좀 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랑 정답률 높이고 실전 점수를 안정화를 해야 된다라고 GPT께서 하신다. 우리 전체 목표는 이렇게 잡아두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주차마다 플랜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 그리고 제가 좀 수정할 부분, 추가할 부분 같은 거 같이 말씀드리면서 저희의 8주차 계획을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익 구조 파악이랑 필수 문법들을 좀 보시자인데, 일단 첫 주에는 파트 1번하고 2번의 기본 표현을 추천해 드려요. 1번하고 2번은 왜냐면 문장이 짧거든요. 듣기가 훨씬 부담이 적거든요. 그리고 정답 유형,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답이구나를 봐라. 플러스 여러분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특히나 파트 1번 오답 함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자주 나오는 오답 함정 들이 있거든요. 그 사진에 상태인데 동작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애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파트 2번 같으면 의문사 질문 위주로 먼저 초보자이면 공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RC는 제가 핵심 정리 이렇게 하는 거 뒤에다가 좀 추가를 해놨는데, RC 문법 핵심은 역시 품사, 그리고 시제, 그냥 과거, 현재, 미래 말고도 우리 한국어에 없어가지고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현재 완료, 아니면 현재 진행 이런 것도 한국어에서 잘 안 쓰죠. 그럼 국어에는 잘 없는 영어 시제 봐주시는 거랑요. 태도, 우리가 한국어로 수동태 이런 걸 잘 안 쓰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는데 태랑 뭐 투부정사 이런 애들을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는 매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린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적어도 30개에서 50개 정도로 추천을 해줬는데, 그러면서 주제별 정리를 하라고 추천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주제별 정리는 뭐가 되어 있냐면 노랭이가 테마별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내가 덜 까먹고 싶으면은 새로 본 내용들을 주제에 별로 맞춰서 테마별로 맞춰가지고 회사 생활, 회사 생활에서도 특히 뭐 마케팅 업무 이런 거 맞춰가지고 주제별로 정리하는 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문제풀이를 좀 해보시자. 플러스 특히나 지금 토익 공부나 영어 공부에 이 기초가 없는 분들은 이 공부를 하는 습관 자체를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토익 공부의 접근성을 높여놓느냐 마느냐가 사실상 나머지 8주를 다 결정하거든요. 이때 내 핸드폰에 공부 앱만 바로 들어갈 수 있게, 노랭이 복화 앱, 퀴즈 앱 이런 것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1주차에 한
이틀 정도 리스닝 5일 정도 파트 2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리스닝 같으면 그때부터 한번 파트 3번 4번 유형을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듣기를 먼저 하지 말고 무엇보다 질문을 읽고 A, B, C, D 보기 선택지를 읽으신 다음에 어떤 흐름이 나오겠다 예측하는 훈련을 이거 위주로 많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파트 4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문제 3개가 되게 구체적으로 써져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여자는 왜 회사를 옮기는가? 그럼 우리는 일단 이 여자 주인공이 회사를 옮기는 여자구나 이런 걸 알고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GPT님이 시각자료 문제를 해달라 이렇게 도포에 해줬는데 파트 3번에 시각자료가 더 많이 나오니까 파트 3 시각자료 문제 연습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이 따옴표 문제가 있거든요. 따옴표. 파트 3번, 4번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를 차지를 하고 있는 애들입니다. 여기에다가는 너무 큰 시간을 안 들였으면 좋겠어요. 지금 초보자 입장에서는 내가 2주차인데 제일 어려운 문제 유형을 정복하기 위해서 끙끙대지 말고. 자, 그리고 파트 5, 6번 문법도 이제 마저 계속 공부를 하실 거죠. 첫 주차에 이제 제일 중요한 애들, 제일 빈출인 애들 했으면 좀 더 난이도가 있는 분사구문. 이것도 국어에서 잘 구분 안 하는 개념이어가지고 영어 문법을 위해서 따로 꼭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얘가 접속사냐 전치사냐에 맞춰가지고 그 빈칸에 들어갈게 접속사일까 전치사일까 그걸 물어보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하고 관계사, 뭐 의문사 말고 후나 이런 거 했을 때 걔가 의문사가 아니라 관계사인 애들, that 이런 애들을 공부를 하시자, 문법 심화를 해두시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해 기본 지문 구조 파악을 마저 더 이제 파트 7번에서 연습을 하시던데 파트 7은 전반적인 지문 구조 파악을 위주로. 이때 여러분 팁은요, 빨리 한국어 해설지 보는 것도 팁이에요. 아, 이런 식의 내용이 파트 7에 많이 나오는구나. 이렇게 업무 요청하는 행사 준비하는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자주 나오는 애들이 한국어로 읽으면 진짜 빨리 읽으니까요. 그런 구조 같은 거 파악을 빨리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매일 하시자가 포인트네요. 내가 조금씩 매일매일 해두시자 이런 느낌으로 보시고요. 적어도 일시랑 1시간씩 하자. 자, 그래서 매일 몇 시에 공부를 할지 정해두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주차인데요. 여러분은 이제 1, 2번 파트 단문 듣기랑 3, 4번 길어지는 거 듣기가 좀 익숙해지셨으면 이제 파트에 실전 적용을 하는 거를 한 3주차부터 시작을 하면 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실전에 어떤 형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계속 연습하셔야 되는 건 내가 써놓은 거니까 키워드 잡는 거. 그리고 키워드를 잡아다가 뭘 해야 되는 거 연습해야 되면 여러분 표시를 하는 거 연습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영어로 쭈룩 써져 있거든요. 그걸 듣기 전에 내가 읽을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냥 하고 다 읽어. 다 까먹어. 들려줄 때 다시 또 읽어. 이게 아니라 듣기 전에 시간에 읽어두면서 들으면서 볼 부분을 표시를 해두는 거야. 그래서 그 부분만 봐도 바로 내용이 나오게 표시해 두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유형별로 자주 나오는 문제들을 익혀두시자. 뭐 이메일 같으면 목적이 뭡니까? 공지 같은 거 어디에 이런 공지가 써 있겠습니까? 이런 거 써져 있을 텐데 네, 그런 질문 유형별로 잘 나오는 문제 유형들 정리를 해두면서 공부를 하시자는 실전 형식과 이제 파트 7 독해를 본격 보자. 그리고 3주차 마지막에 드디어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풀자. 절대 토익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처음 시작부터 100문제 풀이 이거부터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때 내가 공부를 어느 정도 해두고 한 절반 이상은 그래도 내가 풀 수 있다 이렇게 해두신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시간은 L씨는 45분, R씨가 75분 걸리는 게 실전이랑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실전처럼 실전 그 환경을 해두시고, 황당하지만 여러분 추천드리는 건 핸드폰을 꺼서 방 밖에 두신 다음에 45분, 75분 풀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당연히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하고 뭘 하셔야 되겠어요? 리뷰를 해야겠죠. 리스닝 여러분 리뷰는 전반적으로 하실 때 다 그냥 바로 답 뭐야? 이거 말고 들으며 채점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들으며 채점은 이제 뭐는 하셔도 되냐? 일시정진 해도 돼. 일시정진 해도 되고 해석 그냥 읽기 이거 말고 해석 그냥 읽기 말고 일시정진 하면서 뭐라고 했을까 이렇게 야근는 걸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4주차에서는 점검하고 취약 유형 정리를 하자가 나왔는데요. 이제 2회차 모의고사를 보실 거고 2회차 모의고사를 보면 내가 오답 패턴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틀린 오답의 패턴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뭘 만드셔야 되냐? 여기는 안 써있지만 이때 내가 고사장 가서 볼 게 정리가 됐어야 돼요. 이때 예쁘게 쓰고 이런 거에는 많이 중요하진 않고요. 대신에 내가 어떤 내용을 많이 좀 틀리나 패턴 같은 걸 빨리 보시면 좋겠어요. LC 마킹 타이밍. 이거 내가 이따가 실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근데 아무튼 문제 끝나자마자 바로 해야 되고 일단 기본의 LC 마킹이 RC 시작 전에 끝나야 돼요. 네, RC 시험 시작하기 전에 웬만하면 끝내는 게 그게 기본입니다. 자, 그리고 RC 시간관리법. 여기도 결국 파트 5, 6번에서 시간을 얼마나 아끼느냐인데 파트 5, 6번에서 시간 결국 아끼려면은 어휘를 보면서 버퍼링 걸리는 시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얘가 뭐더라 하면서 붙잡혀 있는 시간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문법이 막 조금만 고민해보면 알 것 같은데 하면서 고민을 시작하는 문법 이런 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파트별 실수 유형 집중해서 반복을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파트별 실수 유형만 집중 반복할 수 있는 게 또 획과스 토익에 약점 체크 모의고사가 있거든요. 약점 체크 모의고사. 그래서 저희 그 수업을 듣는 분들은 무료로 또 볼 수 있고, 그리고 뭘 해주냐면 실수 유형을 모아다가 저희 약점들만 모아다가 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약점 체크 모의고사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내 약점을 정확하게 아시면 좋겠고요. 내가 직접 이제 나의 실수 유형들을 좀 만들어가는 걸 좀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실전 가서도 내가 그 틀린 거 또 틀리면 안 되죠. 연습할 때 실전 틀리고 시거 틀리고 실전 가서 맞출 수 있게. 자, 그리고 저희의 전략은요, LC 75문제 이상 맞추자. 그러면 뭐 375점 되겠죠? LC는 이제 75문제 이상, RC는 65문제 이상을 맞추자. 똑같이 틀려도 리스닝 점수가, 같은 개수를 틀려도 리스닝 점수가 더 잘 나올 때가 훨씬 많기 때문에 우리 리스닝을 더 중점적으로 특히나 공부를 하시면서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4주차 해봤고요. 자, 그리고 5주차. 난 이전까지 토익 공부, 영어 공부를 해본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은 이제 2단계부터 바로 시작을 하면 됩니다. 자, 5주차부터 하시죠. 5주차 LC, RC에 파트 3번, 4번 위주로 가시면 되겠고, 의도파 다운표 안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요거랑 세부적인 문제, 얘네들이 또 문제 길이가 길거든요. 문제 길이 자체가. 그래서 이것도 빠르게 내용 표시하고 파악하는 거, 내가 어떤 내용을 들을지 알아두시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들린 오답은 이건 제 수업 듣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귀에 써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랑 같은 애들 있어요. 그 들린 오답에 낚이지 않게 연습하는 건데요. 이 들린 오답을 기초분들은 신경 쓰지 마요. 리스닝 375점 이하라면 무조건 들리면 찍는다, 이 느낌인 거고, 그 이상은 들렸을 때 여기서 오답 함정으로 쓰였구나를 알아채는 걸 370점 이상부터 하시면 됩니다. 리스닝. 자, 그리고 파트 7번에 2중 아니면 3중 지문 이런 애들의 구조들이 연계 문제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이 두 지문을, 요 지문이랑 이 지문이랑 같이 활용해 보니까 나올 수 있는 답, 그런 구조들을 이제 본격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는 동의어하고 유사 표현, 특히 리스닝에서는 또 무엇보다 순발력이 중요하죠. 듣자마자 찍을 수 있게 이 훈련들을 연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5주차부터는 매주 실전 모의고사 하나 정도 풀자. 한 2개 정도 풀어도 좋지 않은가 전 싶습니다만, 오답 노트는 내가 결국 이제 고사장에서 가서 볼 거다, 그걸 이제 장기적인 목표라고 삼고, 보기 예쁘게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자주 틀리는 거, 반복적으로 틀리는 거, 어려웠던 단어들 보시면 좋겠고요. 근데 그게 또 여러분 알죠? 고사장에서 처음 보고 어머 이거 뭐였지? 하고 새로우면 안 되고, 6주차 정도엔 이때까지 내가 공부했던 오답 노트를, 지금 모의고사 저번 주에 한 2개 정도 풀면서 만들어놨던 오답 노트를 한번 착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냐? 내 오답 노트에 있는 애들이 좀 지겨워져야 돼요. 아, 이거 이제 내가 아는 애들, 이렇게 지겹게 만들어 주시고, 그 내용 본 다음에 6주차 정도에 여러분 풀었던, 여기는 없지만 내가 추가하고 싶은 건 모의고사 다시 풀기도 추천드려요. 그죠? 그래서 일단 풀었던 모의고사 다시 푸는 것도 좋겠다. 파트 5번 같으면 이제 문법의 또 함정 같은 애들이 내가 어떤 부분을 놓쳤나, 까먹은 부분이 뭐였는가, 무엇이었는가 보시는 거랑, 파트 7에 이제 infer, conclude 될 수 있는 거, imply, suggest 되는 거, 추론되는 거 뭡니까? 라고 어려운 문제 유형들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리스닝은 받아쓰기가 무엇보다 좋은 게 내가 뭘 못 듣는지를 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받아쓰기는 일단은 내가 정답 나오는 타이밍에 있는 표현들, 정답 타이밍 맞춰가지고 얘가 귀에서 뭐라고 했고 뭐라 들렸는데 내가 그 표현들을 캐치할 수 있는가 연습하시는데, 이게 여러분 획과스 인강 사이트 가면 이 쉐도잉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받아쓰기랑 쉐도잉도 하시자. 자, RC의 정답 단서 추적 연습 이렇게 또 플랜을 짜주셨는데, 이 파트 7 얘기하는 거겠죠? 파트 7은 또 이제 바꾸어 쓴 표현이 엄청나단 말이죠. 그래서 애가 그 바꾸어 쓴 표현들을 연습을 하면서 요 정답 선택지가 뭐라고 바뀌었나, 영어 실력은 토익 실력은 그리고 어디서 얻느냐, 내가 요 단서 같은 걸 푼 다음에 다시 볼 때 토익 실력과 영어 실력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냥 풀 때는 실력 안 생기고요. 내가 푼 거 틀렸을 때, 아니면 푼 거 그냥 대충 찍거나 맞췄는데 이게 어떤 표현이 정답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건 오답이었구나, 그거를 연습을 하시는 6주차가 정답률 향상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주차부터는 우리 한 850점 이상이 목표라면 정답률이 85% 이상 이제 올라와야겠죠. 당연히 여러분 리스닝이 훨씬 점수가 더 잘 오르고 더 간단하다고 했어요. 그게 평균 점수도 훨씬 오르거든요. 그래서 LC는 거의 90%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2번에서는 오답 패턴을 좀 봐보자. 이때 유사 발음 파트 2번에서 질문에 들렸던 발음이랑 오답에다가 그 발음을 다시 한번 얘기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야 아까 거랑 말이 통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말이 안 통하는데. 그래서 그런 발음이 비슷한
비슷한 거, 아니면 아까 들려준 거랑 되게 의미가 엄청 연결되는 단어, 귀에 엄청 쏙 들어오는 애들이 이제 오답 함정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이 오히려 함정인 경우가 훨씬 많아서 아까 거랑 관련이 있는 듯한 말을 하는 것 같다, 그런 경우가 오답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리고 파트 7번 긴 지문 정답 단서 위치별 정리를 하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긴 지문도 그렇고 또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기사문이나 좀 이렇게 전문적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내용도 내가 문제 풀이를 할 때는 좀 순간 당황을 했을 수도 있으나, 다시 한번 정답 단서 위치별 정리를 해보고 나면 얘가 뭐 나머지 파트 7번 문제랑 그리 다를 바 없이 1번 문제는 여기 초반에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 네 번째, 다섯째 문제 나오는 게 비슷비슷하단 말이죠. 문제 순서랑 이제 지문 순서가 비슷하게 흐름이 나가기 때문에 파트 7번도 그걸 활용해서 읽어내야 됐던 부분만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휘 총정리, 이때쯤 되면은 아마 파트 1번은 어휘가 좀 간단해서 어려울 거 많이 없지 않을까 싶고요. 대신 이제 가끔 공서장이라든가 그런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풍경들을 묘사해줄 때 쓰이는 어휘들, 그런 것까지 이제 정리가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트 2, 3, 4번은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즈니스 상황에서 아무래도 많이 쓰이는 어휘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파트 5, 6, 7이 훨씬 전문적인 이제 어휘들이 훨씬 많이 나오고, 어휘도 대충 뜻을 알면 안 되고 문법과 함께 뜻을 알아주셔야 되죠. 네, 그래서 파트별 핵심 표현 정리하시고, 이때도 계속 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 테마별 이제 어휘들이 정리가 계속 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8주차에는 이때까지 계속 실전 모의고사 2회씩 풀어오시던 걸 이제 점검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를 점검의 느낌으로 한다는 거는 모의고사를 풀어서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점수가 나오나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점수 내가 어느 정도 편차가 이제 나오나, 왜 시험마다 조금씩 다를 거거든요. 그거를 쭉 정리를 하시면서 어떤 데서 실수를 하나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곳을 알아두시고 그때 다시 한번 집중하시는 걸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험 당일에 이제 파트 5, 6, 7 같으면은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시험에선 방송이 나오거든요. 그 시험 종료 15분 전입니다. 그리고 시험 종료 5분 전입니다. 종료 방송이 나오니까 이 종료 방송 전까지 내가 어디까지 풀어놔야 되는가, 그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목표 점수 일시 이제 8개라고 잡으시면 좋겠고요. 파트 2번에서 2-3개, 파트 3, 4에서 다 6개 틀린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막 압박과 부담 갖진 마시고요. 알쓰는 여러분, 빨리 풀기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한번 풀 때 좀 정확하게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정확하게가 먼저고, 정확하게가 되면 그 다음에 빠르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RC 15개 정도 나간다라고 생각했을 때 최대 파트 5, 6에서 5개, 그리고 파트 7에서 한 10개 내로 틀린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잡았으면 좋겠는 하루 학습 루틴도 좀 예시를 받아왔거든요.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을 꼭 여러분 시간을 정해두시는 걸 바랍니다. 뭐 이렇게 오전, 오후 이렇게 써놨는데, 오전, 오후보다도 내가 몇 시부터 몇 시에 리스닝 공부를, RC 공부를 하겠다를 구체적으로 적어두시면 적어두실수록 좋고요. 그리고 내가 사람인데 맨날 또 공부만 할 수 없잖아요. 다른 일정도 생기고 뭐 친구랑 만나는 날도 뭐 2주에 한 번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날들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서 잡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전에는 내가 하기 싫은 것부터 처음 시작에 하는 걸 추천해드려요. 하기 싫은 거 빨리 해놓으면 그 다음에 할 거는 그래도 내가 잘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제일 자신 없는 거, 그런 거를 꼭 LC부터 시작한다기보다도 자신 없는 거, 못하는 거부터 시작을 하시자. 그리고 여러분, LC는 사실 듣기가 제일 적거든요. 여기서 시간은 듣기가 제일 적고, 그러니까 문제풀이 하는 시간은 사실 해설을 보면서 여기서 어떤 표현이 있었고 내가 뭘 이해를 했어야 됐고 그 표현에서, 그리고 여기 질문의 오답 선택지가, 내가 골라버린 오답 선택지가 왜 오답이었나, 그런 걸 좀 분석하는데 가시면 좋겠고요. 한 번 더 발음이 어려웠던 거를 내가 예를 들어 The restaurant is tasty and inexpensive 이렇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지? and inexpensive 라고 한 거잖아요. and inexpensive. 근데 이렇게 써져 있으면 간단한 거랑 다르게 발음은 endinix처럼 합쳐서, 여기가 n까지 한다면 d로 합쳐서 나와서 dinix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연음들을 이해를 하면서 발음을 연습을 하시려면 역시 들리는 거랑 실제로 발음이 어떻게 나나 따라 말하는 섀도우 하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그리고 받아쓰기는 중요한 게 내가 못 알아듣겠는 부분, 어디를 못 알아듣겠는지 그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또 1시간 정도는 RC 문법과 어휘 파트 5번, 6번 파트를 위해서 공부를 하라가 써있는데,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이걸 다 외우기라고 생각하지 마요.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 다 외운다가 아니라 애초에 나는 하나씩이라도 덜 까먹는다. 원래
하루에 내가 새로운 정보를 얻으면 모든 사람들은 그걸 다 까먹는데 다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새로운 정보라는 건 그거를 하나씩이라도 조금 덜 잊어버리자. 그걸 목표로 삼으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파트 7번 독해. 파트 7번이 그래도 문항수가 제일 많잖아요. 또 RC 중에선. 그래서 그 독해하고 지문 구조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 문제 유형은 어떤 게 나오나 그런 거 분석하시는 거. 또 오답 노트 내가 틀린 거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하루에 꼭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하루 학습 루틴 예시를 좀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이 루틴은 왜 중요하냐면 내가 매일매일 오늘은 뭐 하지? 오늘 뭐 하지?를 고민을 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일 할 부분을 좀 기계적으로 오늘도 이거에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내가 일정한 시간대로 공부할 수 있게 만들어 두시는 루틴을 짜라 두시면 좋겠고요. 내가 아예 시간을 안 들이고 또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한 3-4시간 정도는 따로 잡아두시자. 내가 그럼 루틴을 따라서 가겠는 건 알겠는데 어떤 걸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을 위해 추천해드리는 건 해커스 한 권으로 끝내는 요 토익, 한 권 토익 시리즈를 추천해드립니다. 자기 레벨에 맞춰가지고 첫 토익 600 플러스, 700 플러스, 800 플러스, 900 플러스 이렇게 다 맞춰서 LCRC 복화가 한 권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나는 이해력이 된다 평소에 그러시면 교재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나는 시간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해커스 유튜브나 제 채널도 그렇고 아니면 해커스 토익 사이트에서도 무료 강의들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 무료 강의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찾아가시면서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요. 나는 근데 빠르게 효과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도 있으니까요. 해커스 어학원의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온라인 강의들, 라이브 강의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도 바로 링크가 있을 테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팁으로는 실전 시험 유의사항 이런 거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신분증 필수거든요. 꼭 전날 가지고 가시고 연필 2자루 이상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우개도 이제 필수로 꼭 가져가시고 컴사를 안 쓰거든요. 컴퓨터 사인펜. 그래서 그걸 가져가시고 수험표는 없어도 됩니다. 상관없으니까 그걸 가져가시고 아날로그 시계도 있으면 뭐 그 소리 너무 큰 거 말고 전자 디지털 말고 아날로그 시계 준비해가지고 보통 이제 오전 시험 같으면 9시 50분에 이제 입장 마감인데 한 40분까지는 도착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그 Part 1 Directions 하면서 디렉션을 들려준단 말이죠. 그때 오디오 상태 점검하시고 주구장창 들려주는 동안에 고사장 스피커에 익숙해지는 시간이다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소리가 너무 작거나 사실 너무 커도 좀 머리가 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고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시험 감독관들이 문제가 있냐 얘기하니까 그때 꼭 손들어서 필요한 거 있으면 문제 있다 없다 말씀해 주셔야 되겠고 적어도 일주일은 전부턴 시험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의 신체 시계가 세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 얘가 10시부터 막 니슨이 문제를 풀어. 내가 얼마나 당황하겠어. 얘가 왜 이렇게 안 하던 짓을 하지? 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뇌가 기대하게 만들어요. 얘는 오전 10시에는 한참 이 집중력을 풀로 문제 풀이하고 있다. 여러분 진짜 일주일만 해도 내 몸이 그걸 기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질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오전 10시에는 풀 집중을 앉아다가 하는 거를 최대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시험 일주일 전에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요.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시험 팁이 LC에 지나간 문제. 네, 그리고 RC가 2번 읽었는데 해석이 안 돼. 막혀. 그러면 얼른 찍고 넘어가시면서 특히 LC 같으면 흐름이 그대로 넘어가 버린단 말이죠. 흐름 따라가셔야 되고 사실 여러분 RC도 해석 안 되는 걸 붙잡아서 내가 3분 만에 풀었잖아요. 예를 들어 파트 5번을 그럼 사실상 200번 문제는 틀린 거야. 199번도 틀렸어. 3분 붙잡았으면. 그래서 그거를 넘어가는 훈련을 그 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연습을 안 해두면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을 해두시고 Part 3, 4는 역시 ABCD 선택지보다는 질문 내용 잘 듣는 게 중요하네요. 그래서 그 질문 그대로 흐름이 나올 거니까 본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아까 마킹 팁 알려준다 했죠. 파트 1번, 2번은 문제마다 하면 됩니다. 문제 끝날 때마다 1번 문제 끝나면 이렇게 마킹, 2번 문제 끝나면 마킹. 정답 나오자마자 마킹하는 것도 아주 정확하다. 그냥 빼박이다. 100% 완벽하게 들었다 싶으면 괜찮은데 그 정답 이거 정답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뒤에 게 또 헷갈리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험지 조그맣게 내가 볼 수 있게 다 표시하는 건 맞지 않으니까 시험지에다가 일단 먼저 표시해 두시고요. ABCD 표시를. 그리고 마킹은 다 끝나면 그 문제 끝나면 하시면 돼요. 파트 3번은 한 세트가 3문제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3문제 끝나면 마킹하시면 되고요. 자, 파트 5번, 7번은 최대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쪽 파트 5번 같으면 한쪽도 추천드려요. 나중에 한 번에 하기보다는 괜히 나중에 밀리거나 하는 일도 방지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저희 오늘 AI가 만들어준 여름방학 공부 플랜을 함께 봤고요. 그리고 어떤 거 활용하셨으면 좋겠는지 제가 좀 더 추가적인 설명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략 요약을 보자면 우리 어휘 매일 30단어에서 한 50단어. 어휘가 결국 영어나 모든 외국어에서 제일 중요한 거 아시죠, 여러분? 어휘에다 시간 많이 쓰시면서 보시는데 주제별이랑 동의어 정리를 꼭 같이 해주시자. 그리고 LC에서는 정답 단서가 어떻게 줬는가 파트 3번, 4번에서 그리고 파트 2번에서도요. 아까 질문에 나온 거를 이제 them 이런 식으로 바꿔서 얘기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정답 단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들이 구성이 되었는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유사한 오답 구별을 하는 게 뭐 파트 2번에 아까 질문과 비슷하게 나오는 유사하게 들리는 거 파트 3, 4번에서도요 여러분 아까 들린 거랑 비슷하게 써있긴 하는데 결정적인 한마디가 다르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써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따라 말하기도 결국 이 남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걸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이걸 한번 내 목구멍으로 말해보면 또 훨씬 듣기는 쉬워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말하는 거 성우 맞춰가지고 따라 말하는 것도 추천해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RC 같으면 일단은 처음 시작은 영어 문장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 주어, 무언가가, 은는이가, 어쩐다, 구조 파악부터 연습을 해라 이게 있고요. 시간거리를 잘해라 라는 전략이 있겠습니다. 오답 노트는 틀린 이유를 좀 같이 왜 틀렸는가, 못 들어서 이런 거 말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뭐였고 많은 경우는 리스닝도 결국 단어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질문을 해석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내가 귀에 뭔가 들렸어. 근데 귀에 들린 단어를 갖다가 그걸 눈으로 갖다 찍을 때 무얼 이제 오해를 했는지 이걸 보시고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한 일주일 간격만 두고 다시 풀어봐도 아시죠 여러분? 틀린 거 또 틀리거든요. 그리고 실전 가선 틀리지 말자가 우리 목표죠. 모의고사는 실전 100문제씩 중간에 리스닝, RC 쭉 이어서 2시간 동안 푸는 거 적어도 5번 이상은 보시자. 여기까지가 여러분을 위한 여름방학 공부 팁이 됐었겠습니다. 야! 여러분 어때요? 오늘 영상 보면서 의지를 다잡고 내가 정말 이번 여름방학만은 꼭 좀 결실이 있는 공부를 하자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월 말 시험, 8월 말 시험 그 점수는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거고 여러분 연습해두면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더운 여름 힘내서 파이팅 하고요. 제가 가지고 올 리스닝 유형 특강, 개념 특강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뵙고요. 혹시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하신 분은 민지원 토익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건강히 여러분 잘 지내시고요. 저희 다음 특강에서 만나요. 바이바이.